네, 안녕하십니까. IMJ 투자자문의 애널리스트 데이빗입니다. 오늘도 뭐 시장 흐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시장 창 좀 정리 좀 하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 상황 잠깐 볼까요? 네.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저희 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락 추세대를 뭐 인정을 하더라도 저희가 보는 포인트는 2050에서 2100포인트까지는 반등 흐름이 계속된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시장을 조금 더 오픈된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리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린 거를 조금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또 한번 드리면은, 뭐 간단히 그냥 어제는 제가 이제 차트를 보고 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 한번 잠깐 정리를 좀 하고 가죠. 예. 시장 반등의 여력이 더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미 시장이 좀 많이 반등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다급해진 트럼프를 좀 활용해 보자 라는 겁니다. 다급해진 트럼프를 활용해 보자. 지금 상황을 보면은 미중이 결국 최악으로 가게 되면은 둘 다 루저가 됩니다. 중국하고 미국 둘 다 루저가 되고 최악으로 가면 결국 자기 손해가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내년에 이제 재선이라고 하는 선거라고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체제를 좀 안정화시켜 놨지만 트럼프는 내년 재선을 위한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선을 위해서라도 지금 극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기는 트럼프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중 협상을 이기는 것보다 내년 재선을 이기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악으로 가면은 결국 미국 경기도 망가질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내년 재선을 위해서라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요, 지금 중국 때려잡기를 내년 선거를 이기고 나서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도 말을 바꿀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아마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못 잡는다면 내년에 재선하고 나서 다시 잡아도 늦지 않는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지금 10월 이제 고위급 회담도 뭐 개최 예정된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가정해서 금융시장을 보기보다는 휴전 내지는 스몰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장 반등의 여력이 뭐 더 이제 있다고 본다면 뭐 어떤 이유냐? 미국 금리 반등 여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8월 달에 금리가 굉장히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30년 데이터를 보니까 한 달 동안에 그렇게 많이 빠진 달이 별로 없더라고요. 리먼 때 말고는 뭐 거의 한 30%가량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단기적으로 너무 급락을 했죠. 슈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제 모처럼 만에 미국 금리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좀 금융시장을 비관적으로 봤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금융시장에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미국 금리가 어제 하루 올랐기 때문에 7월 달만 해도 미국 국채 10년물이 한 2%대 움직였던 점을 감안해보면 어제의 종가 1.56%는 아직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조금 더 오를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저희가 이제 어제 짚어드렸던 거는 코스피의 기업이익 하향 조정이 이제 좀 일단락되는 그림. 네. 우리가 이제 2018년부터 기업이익 전망이 안 좋아졌죠. 주로 뭐 이제 반도체가 특히 이제 시장의 어떤 실적 하향 조정을 좀 이끌어 왔는데, 네, 반도체 업황이 좀 바닥을 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이닉스 주가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은 뭐 오늘도 삼전이 좀 어떻게 주가가 좀 삼성전기, 삼성전자, 오늘도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좀 빠지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그 반도체 쪽이 이제 그 실적 전망의 하향 조정을 좀 주도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일단락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는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전차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기업 실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대형 섹터들의 실적 전망이 좀 이제 하향 조정이 일단락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닝 전망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경기가 계속 좋아져야지 이제 기업 실적도 좋아질 텐데 사실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작년 이후에 이어졌던 기업 실적 전망의 하향 조정은 조금 일단락되는 모습. 네. 최소한 하향 조정만 되지 않아도 코스피는 좀 편하다.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본다면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은 다분히 있다. 그렇게 어제 좀 시장을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좀 지금은 낙폭과대주랑 이제 실적주 양쪽 세그멘트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은 어제는 이제 시장 얘기를 좀 많이 좀 풀어드렸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 복습으로 좀 하고요. 그럼 뭘 사야 되느냐 이제 그런 퀘스천을 우리가 좀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어제 제가 이제 그 시간의 마지막 무렵에 좀 말씀드렸던 거 그 테마와 관련된 거를 오늘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좀 준비해온 게 이제 오늘 인공지능 테마인데요. 사실 뭐 인공지능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관심을 충분히 갖고 계시고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인공지능 테마를 이제 왜 말씀드리느냐 그런 부분을 좀 간단히 짚어드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그래서 뭐 어떤 종목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가 그런 좀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8월 달에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정부가 그 6대 혁신산업에 대해서 내년에 4.7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뭐 사실 매해 투자는 하고 있었어요. 뭐 올해도 투자를 3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 내년에 그 투자되는 금액이 올해보다 굉장히 급증했다라는 거죠. 요게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앞으로 도래할 시대의 변화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다급해진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이제 이 6대 혁신 산업을 좀 정부가 지원하겠다 지금 발벗고 나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하나는 준비가 미흡했다.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 정부가 인정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선진국들은 엄청 정부가 밀어주고 있습니다. 뭐 규제 완화, 자금 지원, 정책 지원, 뭐 2025 전략, 뭐 2030 전략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 독일 이런 국가들은 대놓고 지금 이 신산업들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준비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사실 최근에 좀 정치적으로 한 몇 년 어수선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정부가 지금 뒤늦게나마 지금 시대적 흐름의 변화를 빨리 읽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다급함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됐다. 이런 내용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7월달 일본 수출 규제. 이거 컸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대외 의존도 높은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구나. 자력갱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다가오는 어떤 변화된 시대를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수출 규제를 우리가 딱 당하고 나서 정부는 우리 스스로 이제 커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 수출 규제가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화선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7월달 일본 수출 규제 나오고 8월달에 이런 투자 정책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뭐 산업을 크게 보면 6개네요. AI, 데이터, 5G,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6개 이제 신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전방 산업들을 이제 융합하겠다 이런 전략인데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지금 내놓겠다고 하는 정책들이 세 가지를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차 산업 좀 마킹을 해볼까요? 네, 미래차 산업 하나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5G 쪽 내놓겠다. 그 다음에 AI 쪽 내놓겠다.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어떤가요? 자, 미래차 뭐 수소차로도 대변될 수 있는 이 섹터는 봄에 한번 주가가 날아갔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해서 올해 봄 엄청나게 많이 주가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5G 지금 봄 여름 동안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뭐 KMW를 비롯해서 뭐 많은 종목 5G 관련주들이 아주 좋은 테마를 형성하면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AI는 그럼 많이 올랐냐? 오늘 말씀드리는 인공지능 테마죠. 별로 안 올랐어요. 예. 뭐 시스템 반도체? 뭐 이건 네페스 얘기할까요? SFA 반도체? 예. 뭐 바닥에서 2배, 3배 이미 1, 2년 동안 올라간 종목들이 주도주들이 있죠. 바이오헬스케어는 조금 이제 여타의 주제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이 찾는 다음 테마는 뭐냐 라고 본다면 저는 이 데이터와 AI 뭐 바이오헬스케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이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미래차, 5G, AI 쪽 정부 정책을 올해 하반기 내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여기는 주가가 많이 갔단 말이죠. 지금 여기가 아직 안 갔다 라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 빅데이터라든가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에 뭐 지금 상장사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정부 정책 기대감이 형성되는 구체화되는 시기고요. 특별히 정부가 이낙연 이제 국무총리가 얘기를 한 거는 10월 달에 AI와 관련된 정부 정책 전략을 발표하겠다라고 엊그젠가 얘기했죠, 이번 주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6개 신산업 중에서 미래차하고 5G하고 요 AI와 관련된 이 3개 섹터에 대해서 연내 정부 정책 발표를 하겠다고 말을 한 상태고요. 특별히 지금 AI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발표를 하겠다. 그리고 미래차는 주가가 이미 좀 올라가 있고 5G는 지금 막 한참 가고 있고 AI는 아직 본격적으로 가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제가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장 관련해서 뭐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제가 뭐 간단히 좀 그냥 몇 개 차트만 좀 보여드리면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고 또 굉장히 융합적이고도 복합적이고도 다양한 전방의 산업에 쓰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옛날에 먹고 사는 문제가 급했을 때는 이제 쌀이 주식이었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쌀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누가 얼마나 갖고 있고 그걸 또 어떻게 활용을 잘하느냐, 그게 앞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또 기업의 생존 여부를 가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장 규모와 관련해서는 뭐 잘 아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뚜렷한 성장 초기 국면에 그런 흐름을 보여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18년 대비해서 2015년 뭐 엄청나게 매년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성장하는 그런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저성장 시대에 뭐 매년 40%씩 성장한다는 건 엄청난 거죠. 네. 성장의 캐탈리스트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2010년대를 마무리하고 2020년대로 가면서 그림이 좀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지금 이제 시장의 좀 특징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기업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요. 향후 이제 5년에서 7년간 금융시장을 좀 선도하는 기업들, 네, 상위 그룹들은 2017년 대비해서 2030년 어떤 기업이익의 추가 증가분이 122%까지 올라갈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반면에 인공지능 도입이 뒤처지는 하위 그룹의 기업들은 오히려 현금 창출이 감소하는 그런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각 기업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혹은 선도하고자 하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산업, 융합정책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부의 어떤 기업의 생존 및 기업 가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뭐 우리나라도 중요하죠. 국내 인공지능 시장. 아까 제가 그 전 세계 이제 인공지능 시장의 상승 증가 규모는 연 한 40%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60%네요. 그러니까 이 막대 그래프도 더 가파르게 딱딱딱딱 서는 게 보이시죠? 역시 우리나라도 2020년을 지나면서 내년부터 굉장히 좀 이런 인공지능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전 세계 시장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어떤 IT라든가 5G 이런 거에 조금 더 능하기 때문에 네, 인공지능을 위한 인프라는 조금 더 잘 구색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고속성장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잘 찾는 것이 앞으로 또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봐야 돼요. 키움증권 HTS를 제가 이제 항상 활용을 하는데 거기 이제 테마주 분류를 보면은 글쎄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테마주 분류가 있나요? 혹시 뭐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들을 좀 정리한 게 없나 봤더니 뭐 우리 IR 협의회에서 좋은 보고서가 있어서 제가 좀 그 부분만 좀 갈취를 해왔는데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이 있고요, 언어지능 인공지능이 있고, 음성생성 이제 인식이 있고요, 산업별로 금융, 의료, 보안, 기타 뭐 이런 이미지 인식, 언어지능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밑줄 친 기업들이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물론 셀바스 AI 뭐 이렇게 좀 잠깐 지금 매매가 정지된 그런 종목들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그냥 흐름을 한번 쫙 보시라는 거죠. 어떤 기업들 뭐 대기업들로 봤을 때는 뭐 이제 네이버, LG전자, 뭐 삼성전자, 카카오, KT, IT와 통신업체들이 주로 이제 포진을 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코스닥 종목들은 전 산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포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딱히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이제 최근에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이번 주부터 좀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그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은 이제 엊그제 움직인 종목은 이제 오픈베이스 뭐 한 15% 정도 급등하면서 지금 AI 테마에 어떻게 보면은 좀 선두베이스 느낌을 그 기업 이름명처럼요. 예. 좀 그런 모습을 이번 주 주가 흐름으로 보여주고 오늘도 좀 확실히 좋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오픈베이스 주가가 장중에 이제 좀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는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또 오르는. 그래서 오픈베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현재적으로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로보가 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7% 정도 주가가 좀 올랐는데 오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장을 시작 흐름에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데이터 솔루션 이미지 인식 관련된 기업인데 데이터 솔루션이 오늘은 조금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으로 오전장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AI 스피커로 좀 유명한 인포마크, 그 다음에
링크 제네시스, 그 다음에 오늘은 아이스크림, 에듀까지. 전반적으로, 조금 지금 이번 주 초반에는 약간 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면은 지금 뭐 어제와 오늘로부터 이렇게 좀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지금 오르는 종목들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봄에는 수소차, 그 다음에 여름에는 5G가 테마였다면 이제 가을에는 인공지능 테마가 시장에 한번 휘몰아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들 한번 좀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뭐 뉴스플로우라든가 또 수급 같은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주는 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번 그냥 지금 보자. 네, 그냥 한번 뭐 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좀 있는데 호가창에 한번 종목들 한번 쳐 보시면서 주가 흐름이 좀 뭐 오르는 종목들은 이미 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지금 턴하는 기업들 좀 찾아가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테마로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게임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투자자분들 관심이 어떻게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게임주가 조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주 흐름을 일단 최근에 한번 중요한 종목들만 한번 좀 짚어볼까요? 게임주들 한번 주가 흐름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최근 흐름만 좀 볼까요? 일단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 NC소프트가 있겠죠. NC소프트 7월부터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뚜렷한 상승 추세를 NC소프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넷마블, 넷마블도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조금 느리긴 하지만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뭐 펄어비스, 계속 펄어비스는 흥미로운 게 양봉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양봉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장중에 많이 산다는 건데 펄어비스에 대한 어떤 장중 매수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뭐 16만 원 하는 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0만 원을 돌파하는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중형주로 가보겠습니다. 웹젠, 뭐 펄어비스랑 비슷합니다. 주가 13,000원에서 지금 벌써 18,000원에 와 있고요. 네오위즈 주가 좋습니다. 12,000원 부근에서 16,000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위메이드 22,000원 부근에서 지금 한 3만원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또 컴투스도 볼까요? 컴투스도 빠지면 서운하죠. 컴투스도 주가가 8월달에는 좀 반등한 이후에 9월은 좀 다소 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게임빌까지 한번 가볼까요? 게임빌은 주가가 조금 아직 바닥권에서 좀 등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소형주까지 한번 가볼까요? 조금 더 밑에 단까지 이제 핫한 미스터블루, 조금 음봉이 많아지고 있네요. 미스터블루. 그다음에 룽토코리아 뭐 한 사이클을 봤죠. 플레이위드,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 좀 있습니다. 액션스퀘어도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형주부터 소형주까지 그 게임주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을 한번 쫙 짚어봤습니다. 어떤 흐름이 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소개했던 종목들은 다 좀 주가가 좋죠. 근데 지금 후반부에 쳤던 소형주들의 주가 흐름은 어때요? 다 막 급락하고 있거나 하락하고 있거나 막 지지부진한 흐름이죠.
그러니까 게임주가 흐름이 지금 그 철저하게 소형주 중심으로만 각계전투로 움직이다가 중대형주로 관심이 옮겨졌습니다. 이 주가만 보면 딱 답이 나오죠. 최근에 그 게임주 내에서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이 부분을 후반부에 한 번 더 짚도록 하겠고요. 왜 제가 지금 시장 흐름상 게임비를 말씀드려야 되나 한번 또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게임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팅을 한번 쫙 보여드렸는데 게임주 지금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다. 뭐 이거 다 아는 얘기 제가 뭐 또 주저리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경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경기 방어주,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를 지금 주도 섹터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한두 명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경기 안 좋은데 경기 민감주를 엣지를 주고 거기를 주도주 섹터로 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 생각은 최소한 경기 중립 내지는 경기 방어적인 혹은 신성장 산업에서 엣지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게임주는 아시겠지만 경기 방어적이죠. 자,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파트타임자가 늘어납니다. 실업자가 늘어나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한가해지죠. 쉽게 말씀드리면 한가해지면 뭐합니까? 왜 뭐라도 그냥 가볍게 뭐 할 거 찾거든요. 게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또 하나, 뭐 실업자나 파트타임은 아니더라도 기존처럼 회사 그냥 다니시는 회사원분들도 경기가 안 좋고 뭐 연봉에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좀 아껴 써야 될 것 같다 싶으면 취미생활 단가 낮춥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싸게 돈 들여서 하던 취미생활들을 좀 줄이고 저렴한 취미생활 위주로 하게 되거든요. 커피도 조금 더 싼 거 먹고 조금 돈 덜 드는 취미생활을 찾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게임은 굉장히 경기에 중립적이거나 방어적이다. 이제 그런 컨셉으로 게임주는 아마 투자자들의 관심권에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깜짝 놀랐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거 기억하시죠? 야, 게임주가 한 2년 쉬었잖아요. 뭐 NC 같은 종목들은 좀 예외지만 대체적으로 중대형주들이 한 2년 쉬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위메이드를 필두로요, 네오위즈, 웹젠 다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거기다가 뭐 덧붙여보면 뭐 사실 펄어비스 또 양호하, 얘는 좀 양호 뭐 이렇게 볼까요? 여기는 우수기업이라고 볼까요? 네. 그 다음에 뭐 컴투스는 그냥 쏘쏘. 네. 뭐 안타깝지만 게임빌은 부진했죠. 뭐 좀 중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주가 흐름이 너무 요 순서대로 지금 주가가 좋아요. 제가 아까 차트를 게임주, NC소프트 대형주부터 맨 마지막 엑선스퀘어 소형주까지 쫙 한번 열 몇 개 종목을 한번 차팅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종목들의 지금 주가 흐름이 요 순서, 요 그룹핑 순서대로 지금 주가가 좋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게임주가 지금 바닥을 쳤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럼 뭘 먼저 살 거냐? 지금 뭘 기준으로 할 거냐? 물론 게임이 가장 중요한 건 뭐 신작이죠. 근데 신작 기대감 플러스 요 어닝 기대감을 가지고, 네, 주가가 한 2년 빠졌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나면 무조건 사이죠. 특히 기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자, 어닝이 좋았던 기업들이 2분기에 꽤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막 한두 종목만 나왔으면 에이 그냥 그 기업만 뭐 영업 잘했나 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꽤 많은 기업들의 2분기 그 게임주들의 그 실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가 바닥 논리가 충분히 형성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규제 완화나 승소 이슈가 있습니다. 규제 완화는 뭐 이제 그 애플 앱스토어 성인인증 도입으로 인해서 또 추가적으로 내년에 웹보드 규제 완화 기대감도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네오위즈 좀 가는 이유들, 그 다음에 승소는 이제 그 중국에 지금 짝퉁 게임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열심히, 특히 이제 위메이드가 열심히 또
소송을 제기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승소의 이야기들이 좀씩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갈증이 좀 풀리는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작 모멘텀이죠. 뭐 사실 지금 이제 뭐 두말할 거 없이 이제 NC가 리니지 2 M이 12월에 출시됩니다. 대형주의 어떤 게임주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NC가 이제 신작 게임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오르는 상태고, 지금 뭐 웹젠도 굉장히 지금 정령성전 순위 지금 선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컴투스 게임빌은 조금 지금 신작 모멘텀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는. 네. 근데 이 두 기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뭔가 조금 신작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컴투스 게임빌도 뭐 내년에는 또 다시 한번 뭐 좋은 그림으로 또 한번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주가 포인트는 주가의 모멘텀 경향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올해 좀 여러 종목들을 차팅으로 봐서 아는데, 업종마다 주가 흐름의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요, 한번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를 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가가 쫙 오르면 팔아야 되는 업종이 있고요, 주가가 쫙 오르면 따라 사야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걸 추세 매매냐 역추세 매매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게임주는 대표적인 추세 매매예요. 그러니까 게임주는 내려가고 있을 때 섣불리 먼저 들어가서 사는 업종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탔다? 그러면 게임주는 올라타는 전략이 맞는 업종이에요. 이제 그만큼 어떤 기업이나 업황의 모멘텀이 주가에 굉장히 충실하게 반영되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뭐 역추세 매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가가 막 단기 급등했다, 그럼 팔아야 되는 업종은 뭐냐? 증권주입니다.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증권주는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경향은 있어요. 잘 잡으면 단기 수익률이 짭짤한 업종이죠. 근데 증권주는 오래 가진 않아요. 역사적으로 한번 증권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년 동안, 20년 동안 증권주가 오른 날하고 떨어진 날 한번 비교해 보면요, 증권주가 올라간 날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올라가는 날 쫙쫙 단기적으로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한 건데, 어쨌든 추세 매매가 굉장히 어울리는 업종이다라는 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한 20-30% 올랐잖아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네, 그런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포인트는, 너무 얘기 많이 하나요, 게임주에 대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많아서 그래요. 네. 폴더블폰 얘기. 드디어 이제 출시하네요. 야, 참. 삼성전자 대단합니다. 일단 가격은 240만원 때렸습니다. 뭐 얼마나 많이 살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가격도 비싸고 이제 초기 시장이니까. 근데 폴더블 폰이 나오면 누가 좋을까요? 이게 창을 두 손으로 벌려가지고 이렇게 넓은 화면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는 게 뭐죠? 동영상이죠, 게임이죠. 뭐 강의도 좋을 수 있겠네요. 뭐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자, 폴더블 폰이 나오면 게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 폴더블 폰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게임주가 간다 이런 얘기를 뭐 연결짓기는 사실 좀 구체화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센치멘트 개선 포인트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음모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음모론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다. 지금 글로벌 정세 측면에서 게임주를 얘기한다? 이거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뭐가 연관이 있냐? 자, 우리가 지금, 한국이 지금 북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다 불편하잖아요, 최근 상황이 뭔가. 특히 우리가 일본하고 이제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좀 붙어야 편할까요? 일본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면. 자, 동쪽이 불편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죠?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중국하고 손을 맞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글로벌 구도인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게임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중국 관련 주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사드 배치 이후로 이제 그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대놓고 중국에서 이제 지금 판호를 받는 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비스 허가를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하고 이제 친중으로 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면 게임 업체들에게는 어떤 기회들이 다시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습니다. 뭐 당장 지금 뭐 중국 판호가 열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저도 사실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 그렇긴 한데, 최소한 IP를 활용한 라이선스 비즈니스는 좀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 와, 이거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렸네요. 게임주를 제가 좀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계속 보는 이유들을 한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 글쎄요, 투자 포인트 뭐 한두 개만 제대로 설득이 되신다고 하면, 예, 투자 아이디어에 뭐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대응 전략이 중요하죠. 뭐 여기까지 포인트는 이제 보셨다고 보고, 대응 전략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형주에서 이제 중대형주로 지금 관심이 이전했다는 거, 이거 포인트로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름에 우리가 한바탕 했던 게임주들 한번 다 짚어보겠습니다. 플레이위드 5연상 찍었나요? 이거 한 10배 올랐죠? 플레이위드. 야, 참 플레이위드로 올해 농사 지신 분은 그냥 편안한 겨울 맞이하실 수 있겠어요. 액션스퀘어, 와, 한여름에 아주 핫했죠? 모나미와 함께 양대산맥으로 올랐던 종목. 룽투코리아 10,000원 찍고 내려왔습니다. 미스터블루 지금 이제 아직 주간 추세는 꺾이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타자가 안 되네요. 자, 이런 소형주들이 주가가 한바탕씩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업황이 돌고 있다? 그럼 이제 중대형주 보겠죠. 마침 여기에 또 엔신 또 신작도 나오고, 중대형주로 관심을 넓혀가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상을 봤을 때 솔직히 게임주를 웬만한 거 다 갈 것 같거든요. 다 갈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가 조금 더 그래도 합리적인 투자, 내가 이거 갖고 있으면 해서 밤에 좀 발 뻗고 잔다,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위오웨즈, 네오위즈, 죄송합니다. 오늘 발음이 이렇게 꼬이나요? 네오위즈, 웹젠, 위메이드, 이런 종목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중형주니까 조금 무겁지 않죠. 예, 확확 갈 수 있는 그냥 가벼운 느낌이 있고, 뭐 대응은 이제 요런 종목들 세 종목 가지고 대응 포인트 말씀드리면, 일단 순위 체크하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게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순위 체크 항상 하셔야 되고, 보고서가 나온다, 어느 날 아침에 어떤 종목에 보고서가 나왔다, 이거 좋은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 종목들 한번 뭐 보고서 나왔나, 뭐 증권사 보고서 나왔나 한번 쳐보세요. 좋은 내용 나왔으면 그 종목 그날 갑니다.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세 개 종목을 다 갖고 계세요. 갖고 가면서 비중 조절하는 거죠. 오늘 네오위즈가 급등했다, 그러면 조금 팔아서 웹젠이나 위메이드 더 사는 겁니다. 뭐 내일 웹젠이 급등했다, 그럼 웹젠 좀 팔고 다른 거 사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뭐 인공지능하고 게임주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삽시간에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늘 합리적인 투자, 안전한 투자, 잃지 않는 투자를 지향하는 애널리스트 데이빗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제 다음으로 저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갖고 계신 우리 닥터남 전문가님께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뭐 끄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성공 투자 위한 전략들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